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의 반딧불이 김희정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촘촘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앞에 네모난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에 입장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 샵 3989 유료 문자 건당 100원으로요. 긴본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요일 함께 해주실 두 분 전문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칼리님, 김정철 본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내가 요즘 핸드폰을 하다 보면 광고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는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 분? 그렇죠. 이제 뭐 핸드폰 어떤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부분들 뭐 봤었을 때, 그렇죠. 뭐 내가 검색했었던 뭐 광고 뭐 검색했었던 이런 것들이 그쵸. 이제 뭐 상품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링크가 뜨는 걸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감시하나 싶을 만큼 광고가 정말 똑똑해서 제가 구글에 개인정보 광고 설정에 들어가 보니까요. 저의 소득 수준, 학력, 관심사, 직업, 취미까지요. 키워드들이 정말 정확하게 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사용자들의 검색 기반 개인정보를 담는 쿠키 수집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지난달 2월에는 구글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기사를 내기도 했죠. 네, 검색 기반 광고 수출에 많은 제한이 점차 생겨날 거라는 예상이 들면서 관련 플랫폼 기업들은 많이 영향을 받을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들은 한 주간 지내시면서 어떤 투자의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보셨나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전 사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요즘에 이제 하도 이제 당선인 관련돼서 이슈가 많다 보니까 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 드렸던 종목 중에 시공테크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블라인드 종목이었거든요. 시공테크가 원래는 이제 어떤 거냐 코딩 관련주였어요. 코딩 관련해서 그 안철수 관련주였는데 어떻게 된 게 그 당선인이 이제 국방부로 이렇게 집무실을 옮기신다 그래가지고 네. 월요일날 바로 급등을 해버리더라고요. 시공테크가. 시공테크가 왜 급등했나 봤더니 시공테크가 이제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원래 제시했던 거는 그것 때문에 제시한 게 아닌데. 네. 그냥 뭐 얻어 걸린 거죠. 얻어 걸려서 25% 수익이 났는데 일단 여러분 뭐 25%까지 찍었는데 최근에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당선인 관련해서 이제 차기 정부하고 현 정부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게 금융시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 관련주들 관련해서 이제 안철수 관련주들까지 해가지고 안내비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거든요. 안내비 엄청나게 치고 올랐다가 안내비 좀 무너지는 거 보면서 이거는 이제 하지 말자 이런 종목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안내비 그냥 빠바바바바바바방 올라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안내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실 게 뭐가 있냐면은 정보에서 이 종목 정보에서 종목별 레벨 동향을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안내비 지금 계속 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을 매수했거든요. 8일 순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 외국인이 한 명이 무려 1,200억을 매수했어요. 네. 한 계좌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안철수 안랩 관련해서 이 회사 주식을 그냥 다 가져가겠다. 경영권을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안철수 위원장이 만약에 국무총리가 되면 이 주식을 팔아야 돼. 백지신탁 해야 되거든요. 백지신탁 하게 되고 이 주식이 팔리게 되면 결국 대주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국계 증권사, 외국계 투자자들이 많이 노리고 있다. 안랩은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거든요.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IT 솔루션 기업 중에는 가장 보안 관련 기업 중에는 가장 안정적인 기업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런 종목이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이날 여러분들한테 절대 사지 마라. 절대 사시면 안 된다. 이건 절대 매수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날 하루에만 24% 올랐다가 마이너스 17% 끝났어요. 하루 변동성이 너무 세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좀 접근하지 않았으면 하는 좀 마음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국방부로 이제 집무실 옮긴다 이런 얘기 때문에 자연과 환경 이런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급등한 종목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군 통신선이나 이런 거 관련하는 회사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급등을 하겠죠. 네. 옮기면 뭐 내부 인테리어 뭐 공사 뭐 이런 거 많이 해서 돈이 많이 쓰니까 이런 걸 할 겁니다. 근데 500억밖에 안 든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500억밖에 안 드는데 종목이 막 6, 7개가 상한가에 가나요? 네. 500억짜리 사업에 어떻게 사람 그렇게 상한가를 가겠습니까? 최소 못해도 5천억에서 1조다. 네, 이거는 최소 5천에서 1조 사업이다. 제가 봤을 때 요거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항상 좀 눈을 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봤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이런 테마주 이쪽에 좀 많이 자금이 좀 몰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 알랩 그리고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한 번 더 정확히 짚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은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일단 저는 계속적으로 지난주나 뭐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3월 이제 막바지 이제 다다르면서 일단 좀 많이 따뜻해졌죠. 아나운서님. 네. 그래서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다시금 이제 우리도 이제 여름을 좀 준비하지 않을까. 우리 전체적으로 좀 여름을 준비를 하면서 다시 또 운동의 계절, 다이어트의 계절이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맘때쯤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이미 작년에 이제 추천주로 이제 제가 나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네. 룰루레몬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다시금 룰루레몬. 레깅스죠, 레깅스. 그렇죠. 네. 사실상 그냥 일상복으로도 요즘은 입잖아요. 레깅스 네. 자체를. 그리고 아나운서님 혹시 입어보셨나요? 이게 룰루레몬은 레깅스계 샤넬이라고 하죠. 샤넬. 맞아요. 거의 요즘은 뭐 샤넬을 뛰어넘어서 레깅스계 뭐 에르메스라고 해서 에르메스까지 손색이 없을 얘기가 만큼 나오네요. 네, 네. 저도 근데 이제 레깅스가 룰루레몬, 네. 실제로 그 룰비땡에서 막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너무 비싸더라고요. 룰레몬보다 훨씬 비싸요, 사실. 그래도 뭐 그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제가 퍼지지 알기로는 않았으니까. 가격이 16만 원대 뭐 이렇게 지금 맞습니다. 형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뭐 작년부터 저도 여기서 이미 추천주로 해서 한 30%대 이상 수익을 보고 일단은 가져갔었던 종목이 이제 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일단 여러 가지 사업 방면으로 이제 좀 다각화를 하면서 미러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었어요. 이 미러가 뭐냐면 그대로 이제 거울인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나오는 거죠. 실시간으로 나와가지고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실내에서 그 거울을 보면서 맞추면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대한 부분으로 반사수혜를 볼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10년 전부터 해서 계속 꾸준히 올라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작년 제가 청산했었던 시점과 더불어서 봤을 때 480달러 선에서 고점을 그렸다가 지금 280달러대까지 좀 낙폭을 굉장히 크게 키워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미증시 전체적인 하락 분위기와 더불어서 이제 낙폭을 크게 키워갔었는데 다시금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가격대가 지금 317달러에 이제 종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최소 제가 지금 바라보는 거는 360달러대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고 그 이상까지는 계속 추세를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올 여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막바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종가가 317달러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지금이 약간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지금이 좀 저점 매수의 타이밍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칼리 전문가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정말 많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뭐 라스베가스 샌즈 네. 같은 경우도 뭐 저점 대비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 구간 때부터 약 20%가량 상승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리오프닝 관련주 뭐 이렇게 지금 봤었을 때도 한번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정리드렸던 이제 아직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일단 가져가는 종목들도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뭐 해외 주식
해외 선물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요즘은 또 서학개미라는 또 새로운 신조어가 생긴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 주식이 수익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칼리 전문가님께서 언급해주신 라스베가스 관련 주식도 벌써 20% 가까이 수익을 봤기 때문에요. 궁금하신 분들, 나 해외 주식, 해외 선물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신 다음에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교육부터 해서 바로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주와 피해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유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원자재, 유가 관련주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철 본부장님. 네, 뭐 이 상황은 뭐 사실 제 예상이 좀 틀려서 참 죄송한 사과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이제 중앙에너비스나 이런 거 절대 보지 말자. 네. 예. 안 올라간다 다시 올라왔어요. 예. 유가가 올라가면서 다시 올라왔거든요. 예, 중앙에너비스가 제가 봤을 때 대장주로 보입니다. 대장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당연히 매수하면 안 되죠.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유가가 더 급등해서 130달러를 다시 간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유가는 뭐 하락할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한번 하락은 했는데 네. 다시 반등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예, 제 얘기가 좀 무색하게 됐습니다. 한국석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주는 정고점을 넘어섰는데 대장주가 아닌 종목들은 정고점을 넘어서지도 못하고 밀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 일단은 접근하지 말자 담보니까 절대 접근하지 말자 얘기를 드리고 흥구석유나 뭐 GSE도 한번 보겠습니다. 흥구석유 마찬가지고요. GSE 전부 다 유가 관련주들 위주로 좀 보고 있는데 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고점을 다 돌파하지 못했는데 중앙에너비스만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셔도 대장주로 해야지 대장주 아닌 종목으로 하는 건 좀 좋지 않다. 예, 제가 약간 이렇게 좀 다시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관련으로서 미래생명자원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장격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생명자원이 사실상의 대장주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미래생명자원을 우리가 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꼭 이게 곡물가 상승 관련주로 보시는 거 이외에 네. 하나를 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래생명자원을 다시 매도해서 매수로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급등이 나온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걸 어느 때 왜 어떤 포인트로 제가 이거 바꿨냐면 이 미래생명자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밑에 써졌어요. 예. 보시면 쿠팡의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 꼬리별 탐사 네. ODM을 하고 있어요. 아, 탐사도요? 네. ODM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네.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습니다. 아, 왜죠? 많이 키우고 계시거든요. 반려동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게 그걸로 엮이고 있다. 아, 그걸로 엮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사람들이 굉장히 잘 엮네요. 거의 밧줄처럼. 밧줄처럼 살렸고 네. 있죠. 그러니까 다른 곡물가 관련주들보다 미래생명이 유독 강한 이유는 네. 그런 이유가 있다.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영부인께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예, 영부인님께서 아마 반려동물 쪽을 좀 많이 강화하지 않을까요?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더, 강아지 4마리, 고양이 4마리 키우시는 분이신데. 정말 많이 키우시네요. 엄청나게 많이 키우신 분이신데, 제가 네. 봤을 때는, 가능하다, 충분히. 충분히 가능성 높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미래생명자원은 좀 밀릴 때 항상 좀 관심을 갖자. 밀릴 때 관심을 갖자. 곡물가 쉽게 안 꺾인다. 곡물가도 쉽게 안 꺾이지만 두 번째 사료 부분도 반려동물, 쉽게 안 네. 꺾이고 반려동물 쪽 그 반려동물 요즘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려동물 요즘에 뭐가 있냐면 사실 많이 키우잖아요 이제. 네. 많이 키우고 이제 미국 주식 중에 되게 유명한 반려동물 관련주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그거 투자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국내 내어왔을 때는 반려동물 해주는 요거예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거 보시면 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요 종목은 상당히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요거 미래생명자원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곡물가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료로 그냥 치면은 한일사료 보면 초급등. 예.
현대사료, 초급등. 여러분 이거 현대사료 점상을 지금 보세요. 현대사료가 원래 지난주만 해도 17,000원이었거든요. 지금 62,000원이에요. 네. 점상을 하나, 둘, 셋, 네 번을 갔어요. 네. 점상할까만. 여러분 이거 못 사죠? 어떻게 삽니까 이거를? 이거는 그냥 포기합시다. 포기하시고 곡물가 관련주가 상당히 좀 괜찮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효성 OMB가 원래 대장이었다가 지금 효성 OMB에서 조금 바뀌고 있으니까 미래생명자원 쪽으로 좀 보는 게 어떤가. 뭐 곡물가 관련주 나머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보진 말자. 오히려 제가 항상 이게 에너지보다 곡물이 훨씬 더 강할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농산물 네. 관련주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농산물 관련주들 훨씬 강하다. 그럼 저는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로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수익 실현했죠. 수익 실현했는데 수익 실현 잘했어요. 그 뒤로 많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농산물 가격은 더 오르고 있지는 않는데 네. 관련주들이 많이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농산물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공략 시점이나 공략 종목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세요. 미래생명자원 같은 종목이 있어요 분명히.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놀라셨을 거예요. 미래생명자원이 곡물뿐만 아니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이제 반려동물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우리 새로운 인사이트를 깨우쳐 주셨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또 추가 관련 종목과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지금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주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바로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 해외 주식에서도 전쟁 관련 주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상황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관련주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일단은 네. 관련주 수혜주나 뭐 지금 여기서 이제 혜택 못 받는 주식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너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직접적으로 일단 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방산주겠죠. 지금 방산주를 이제 제가 보면서 판단을 해봤을 때 뭐 로키트 마틴이라든지 레이션 테크놀로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너럴 다이나믹스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뭐 로키트 마틴 같은 경우도 지금 봤었을 때 고점 대비 지금 뭐 낙폭을 조금 가져가고는 있지만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약 20% 정도 상승 흐름을 가져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전쟁이 장기화가 만약에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네. 추가적으로 지금 단계도 저점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5월, 6월 때까지 계속 장기화 된다라고 하면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지금 일단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많이 올랐고 주가 흐름만 보시더라도 이미 여기서 좀 따라 들어가는 건 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2월 말쯤에 그때 처음에 이제 침공 당시 그때 당시에 이제 진입하셨던 분들 아니면 지금은 좀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었던 게 지금 아까 본부장님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뭐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제 네. 또 다시금 상승 흐름을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뭐 정통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이제 계속 매수를 했었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상승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유가가 93달러에서부터 지금 116달러까지 다시금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지금 상승 흐름을 지금 많이 가져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이미 이제 유가가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마지막에 이제 유가 상승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정확하게 116달러까지 체크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100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상까지도 또 낙폭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 관련주는 저도 본부장님이랑 똑같이 지금 단계가 이미 반등은 보여주긴 했지만 지금 신규 진입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리스크가 너무 커요. 네. 위아래 변동성도 그렇고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지금 일단 좀 보유자 영역이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들어가고 싶은 종목들을 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가가 계속적으로 급등하고 지금 100달러 선을 계속 안착하고 있었을 때 반사 수혜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태양광, 전기차, 뭐 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관련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반사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카메코 코퍼레이션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태양광, 솔라 엣지, 뭐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방송 중에 너무 많이 언급을 하다 보니까 네. 여기서도 이제 추천주로 이제 계속 나왔었는데 여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너무 많죠. 그리고 이제 지금 방송 시간 안에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3부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네. 이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날 이제 프리마켓 전에 본장 전에 이거를 다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정리해서 노란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 관심 가져주시면서 노란톡방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확히 다음 주 월요일 장 시작 전에 노란톡에 정리해서 올려주신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럼 조금 전에 에너지 관련주를 언급해 주셔서 궁금했던 게 이제 오늘 아침 외신을 보면은 이제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굉장히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뭐 우호국인 뭐지 중국이나 터키에 대해서는 가스나 오일을 비트코인으로 팔겠다 네. 이런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에너지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그거보다는 만약에 이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유럽 방문을 하고 나서 이 유럽 쪽에서 이제 더 이상 뭐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 뭐 수출을 금지를 하겠다, 수입을 수입을 금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금 유가가 상승 탄력을 크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문 이후에 유럽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대응해 나가냐에 따라서 유가의 다시금 상승 탄력이나 움직임 자체가 단기간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116달러는 높은 가격대인 거고 네. 만약 100달러 언더까지 내려오면 단기적으로는 매매 관점을 매수로 봐도 되는데 만약에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유럽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간다 그러면 전고점 130달러대까지도 단기간에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바로 궁금하신 분들은요, 앞에 있는 노란톡 통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내가 해외 주식 시작해보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내가 또 추가적으로 국내 주식에 대한 관련 종목까지 알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모두 김정철 본부장님 그리고 칼리 전문가님께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남아 있는데요. 광고 먼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과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600슬라 언급하던 테슬라도요, 1000슬라로 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서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이렇게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무래도 테슬라로 수익을 봤다, 다른 해외 주식으로 수익을 봤다 하는 얘기가 들려온다면 굉장히 부럽고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또 제2의 테슬라는 없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먼저 본부장님, 네. 국내 반도체 업종과 2차 전지 관련주 먼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뭐 간단하게 반도체는 뭐 사실 좋지는 않고요. 왜 안 좋냐면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반도체가 좋으려면은 어떤 게 좋아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이 여러분들이 생각해봤을 때 이 소비 그 물가가 비싸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줄이는 소비가 뭐냐면요, 밥을 줄이진 않아요. 네. 밥을 3끼 먹다가 2끼로 줄이지는 않습니다. 밥은 먹어요. 밥은 먹는데 그냥 이제 고부가가치, 이제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가격이 비싼 네.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소비 일정을 좀 뒤로 미루게 돼요. 네. 뒤로 미루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현재 스마트폰 출하량부터 해서 PC 출하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아서 근데 단 지금 현재 가격대는 상당히 강해요. 지금 이제 디램이나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다 강한데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뭐가 있냐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인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다 메모리 반도체 1, 2위입니다. 1, 2위인데 마이크론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예, 대충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무리하게 뭐 신규로 반도체 종목을 공략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좀 관망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다가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면 그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할 때 제가 다음 주에 노란톡 메신저에 올려드릴게요. 어떤 상태인지.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중에는 일단 장비주 위주로 좀 보자. PSK나 이 장비주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 하나마이크론이나 장비주들은 괜찮아요. 지금 반도체 마찬가지, 2차전지도 마찬가지인데 장비주들은 괜찮은데 지금 소재주가 안 좋아요. 소재주들이 지금 다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장비주들 위주로 조금 세팅을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나 제가 봤을 때는 LX 세미콘도 마찬가지고요. 예. LX 세미콘 보시면 차트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장비 관련주들 위주로 좀 되는 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데 2차 전지는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제가 봤을 때는 니켈 가격이 한번 크게 폭등했잖아요. 다시 제자리 왔어요. 네. 예. 아니 그렇게 왜 폭등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니 니켈이 그렇게 모자란 척하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니켈은 알고 보니까 그렇게 모자르진 않아. 아, 잘 생산이 되고 있어. 라고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니켈 가격이 다시 대폭락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 니켈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아니 2차 전지 소재, 전기차 쪽 소재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시장이 좀 괜찮아졌다 다시.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드디어 이제 바닥을 잡고 돌아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 관련주는 우리가 볼만한 거 동아기업, 엔캠 이렇게 전해질 관련주들을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많이 접근하신다고 하신다면. 마지막으로 이 2차 전지 중에 정말 끝없이 오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장비주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뭐죠? 장비주예요. PNT입니다. PNT 지금 보시면 오늘 좀 밀렸어요. 오늘 좀 그 전까지만 해도 2차 전지 다 폭락할 때 혼자 올라갔어요. 혼자. 장비주 중에.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있어요. 장비주가 하나 더 있는데 많이 안 올랐어요. 이거는 제가 노란통 메신저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가 제2의 PNT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노란통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히든 종목 나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추가적인 대응 방법까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천슬라의 향후 전망, 그리고 이제 제2의 테슬라는 뭐가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해외 종목에서 그러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테슬라는 제가 봤을 때 향후 전망 같은 경우는 이 $1,000 선은 그래도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 앞으로는. 일단 한번 낙폭 보여줬다 다시금 안착을 해줬는데 이 구간대를 사실상 저는 조금 더 유지해줄 거라는 관점이고 여기서 이제 뭐 더 폭등 이게 뭐 $1,500를 간다, $2,000를 간다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수준을 조금 유지해주지 않을까 한동안 이렇게 지금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뭐 제2의 테슬라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그동안 지금 보여줬던 상승폭이나 이런 부분들의 힘 자체를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전기차라는 게 이전에도 생각은 했었지만 기술적으로 제대로 개발을 하고 넘어갔었던 게 테슬라가 시작이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새로운 기술로 해서 지금 넘어가는 관점으로 지금 미리 제2의 테슬라는 그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로 관련으로 해서는 사실상 이제 양자 관련으로 이제 언급을 예전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네. 단기 급등하고 나서 지금 낙폭을 또 크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점은 아니지만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제2의 테슬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방송에서 이게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네. 질문을 주시면 차라리 이건 질문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봤을 때 그럼 이제 제2의 뭐 테슬라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좀 전기차 관련으로 일단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보면 이 전기차 관련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과 중국으로 일단 좀 나눠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대장 국가에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제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낙폭을 굉장히 크게 키워갔었습니다. 뭐 나스닥 상장됐었던 중국 기업들 자체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폭을 크게 가져가다가 최근에 와서야 이제 조금의 반등을 좀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샤오펑이나 니오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눌릴 만큼 눌렸는데 어쨌든 중국과 미중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이게 소화가 되잖아요. 그럼 시장이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소화가 된다라고 해서 이게 호재가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냥 그동안의 악재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해서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여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왔을 뿐인데요. 네, 그냥 그 악재가 나빴던 게 그냥 여기서 이제 딱 소화가 됐다는데 그래?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상승 탄력을 크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저가권 왜냐면 아까도 뭐 이제 방산주라든지 지금 뭐 에너지 관련주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도 추세상으로는 계속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더 크긴 하지만 이미 너무 높게 올라와 있죠. 네. 그래서 신규 진입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만 조금만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지금 중국 관련 나스닥에 상장된 뭐 중국 관련 기업들이 단기간에 뭐 20% 30%씩 하루에 올라온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좀 봤었을 때 니오랑 샤오펑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또 미국 관련으로 좀 보실 만한 거 다들 아시겠지만 리비안. 리비안을 좀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비안도 처음에 이 테슬라 대항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나왔었는데 처음에 단기적으로 그때도 이제 테슬라 자체가 굉장히 좋으면서 나머지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처음에 등장을 했었을 때. 그래서 주가가 $100 이 상태까지 단기적으로 급등을 보여주다가 현재 지금 $4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좀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전기차 시장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고유가 시대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반사수혜로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네. 전기차 관련이. 그래서 그거랑 좀 비교해 봤을 때 $48대 지금 좀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조금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대 충분히 매력적으로 이제 좀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진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랑톡방에서 정확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도 제2의 테슬라의 초기 주주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전문가님께서 리비안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정확한 종목명은 언급해 주시지 않았지만 양자 관련주. 근데 이건 정말 오랜 숙성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바로 언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랜 숙성 기간 정말 대비하실 수 있고 나도 제2의 테슬라 주주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요. 바로 노란톡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질문해 주셔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한밤 투자백 노란톡 안에서는요. 모의 투자 대회가 벌써 6회째를 맞이해서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가해서 너무 즐겁게 공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본부장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지금 제6회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 그러니까 파생 상품 위주로 지금 모의 투자 대회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50명은 이미 넘었고요. 넘어서 지금 현재 더 이상 접수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3월 4일에서 3월 18일까지만 저희가 접수를 받았고 네. 그 다음에 대회 기간도 저희 대회 기간이 이제 3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이제 제가 순위권 분들을 공개를 해드릴게요. 누구누구가 지금 현재 1, 2, 3등을 하고 있다는 거 공개해드리고 다음 주에도 한번 이거 공개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참가자 전원 저희가 ETF, ETN 자료를 제가 다 올려드릴 거예요. 이미 다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고 그다음 교육은 칼리 전문가님이 매일 하고 있는데 요즘 칼리 전문가 수익이 좋아요. 네, 수익이 좋아요. 상당히 수익이 좋아서 이게 모의 투자라서 수익이 너무 잘 나는 거 좀 이것 좀 아쉬워요 또. 이게 실전에서 더 잘 났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실전에 더 잘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더 실전에 더 잘 날 거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무료 방송에 이제 칼리자모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단 1달러도 수익 시에는 5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하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으니까요. 만약에 나는 이번 기회 놓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교육만 받아보세요. 교육만 네. 받아보고 어떻게 모의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실적 정말 잘 나오시는 칼리 전문가님 직접 모의 투자대회 교육과 리딩 하시는데 간단히 팁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최근 시장 자체는 제가 방향성이나 이제 주간 단위나 그리고 매일매일 데이 브리핑을 이제 드릴 때도 정확하게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자리값까지도 이제 다 맞췄기 때문에 리딩을 했었을 때 그만한 수익이 나왔었겠죠. 근데 네. 단기 변동성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번 주 좀 수익이 좀 잘 났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동안 변동성이 되게 심했었는데 네. 최근에 좀 시장이 좀 잠잠했었다, 좀 조용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안고 충분히 이제 커버 보기에는 좀 괜찮았었기 때문에 승률이 정말 좋았죠. 지금 수요일, 목요일까지 해서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지금 굉장히 웃고 계세요. 제가 손절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수익 나길래 원래 매일매일 수익 나는 줄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실도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손실도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 난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칼리 어머니 너무 부담스러울까 봐. 원래 항상 이렇게 수익만 물론 약간 손익비로 봤을 때 훨씬 더 수익이 많지만 그쵸, 네. 손실날 때도 있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정말 실력 있는 분이라는 거. 네, 그래서 궁금하다. 나도 정말 이렇게 수익을 잘 내시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모의 투자 대회 신청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교육금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요. 우리 칼리 전문가님의 매매 VCR 봐야겠죠?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365 매도 체결. 자, 낙폭 좋고요. 자, 345 올청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가 올청 가져갈게요. 네, 4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매수 체결. 자, 일단 얘 기준값은 깼어요. 그쵸? 이전 음봉에 대한 기준값은 깼기 때문에 520까지의 반등은 한 번은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값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자. 자, 509까지. 511. 자, 14,520. 1차 청산. 1차 청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520. 1차 청산. 자, 520짜리 값 올청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문 접수 완료. 자, 520 올청대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까지 가져갔고요. 자, 한 번은 보여줄 수 있는 단기 자리가. 자, 517까지. 자, 아직 3분 힘 남았고요. 자, 14. 좋습니다. 네, 3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자, 510 체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자, 510, 520까지 지금 한 번 더. 자, 520 터치하면 본절 대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0 돌파했죠? 네, 본절 대응 보도록 주문 접수 하겠습니다. 완료. 자, 본절 대응. 자, 300불 돌파. 자, 400불 돌파. 좋습니다. 자, 500불 돌파. 자, 600불까지 가져갈게요. 자, 540 주문 접수 올청대기 완료. 같이 가져가고요. 자, 본절 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540 올청대기. 자, 600불 올청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 뚫고 올라가는 관점이기 때문에 자, 40까지는 한번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지금 시간대 1분 47초 남았으니까 자, 30대 움직여주고 있고요. 자, 한 번만 더 짜자. 자, 여기서 윗골이 다 잡히고 넘어오면 자, 본절 커버 보면 되는 거니까 자, 맥시멈 일단은 우리 540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고점 538.50입니다. 538.50. 1분 힘 남아 있고요. 1분 30초. 자, 이거 윗골이 다 잡으면서 내려오면 자, 먼저 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18초까지만 홀딩할게요. 자, 분봉 바뀌면 시장가 청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절이 나오던지 약수익이 나오던지 이렇게 일단은 좀 보고요. 목표는 540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533 다시금 힘주고 있죠. 36. 자, 한 번만 더. 좋습니다. 네, 6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500 매수 체결. 자, 첫 자리값 지금 14,500 매수 체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가격 하락이 지금 강하게 나와주는 만큼 지지 반등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고요. 오늘자 일단 좀 큰 그림으로 매수 관점을 조금 더 본다라고 했었죠. 자, 얘는 일단은 끌고 가면 520까지는 일단은 단기 대응으로 일단 좀 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값인 거고요. 510까지 돌파하고요. 자, 일단은 520짜리 값까지 지금 봐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고점 돌파하는 자리 값에서 본절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520 지금 일단은 1차 청산. 자, 509. 자, 520 돌파했습니다.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봐주시고요. 자, 지금 본절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불 돌파, 400불 돌파. 자, 540 올청으로 가져갈게요. 540 올청 대기. 주문 접수 완료. 자, 14,540 올청 대기. 자, 본절 보더라도 자, 520 청산하실 분들은 1차 청산인 거고요. 자, 본절 달고 있으니까 자, 맥시멈 지금 일단은 540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4 좋습니다. 자, 537. 자, 좋습니다. 네, 8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체결. 자, 503 매수 체결 받습니다. 자, 지금 25까지 좋습니다. 자, 지금 26, 25까지 지금 보여줬고요. 자, 변동수 좀만 더 볼게요. 자, 오일이 일단은 매도세로 일단은 관점이 잡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밴드 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고점 548, 545. 자, 545 올청으로 가져갈게요. 자, 545 올청 대기. 주문 접수 완료. 자, 14,545 올청 대기. 자, 14,525는 1차 청산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5 터치하면 본절 대응 보면서 마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돌파했죠? 자, 본절 대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접수 자, 완료. 1차 청산 보실 분들 봐주시고요. 다 내려오면 본절에서 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2분 20초 힘 남았고 여기서 상승 못 가져가면 자, 본절 커버 볼 거고요. 자, 5일 그렇죠? 상승 탄력 지금 못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지금 매도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529, 530, 34 좋습니다. 36까지. 자, 45 올청입니다. 45 자리값 올청. 자, 1분 50초 힘 남았고요. 자, 가장 큰 사이즈 장대의 양봉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고점 계속 돌파해주고 있죠. 자, 41 좋습니다. 자, 45 좋습니다. 네, 약 8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를 위한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죠. 요즘 오일 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신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저희 먼저 첫 번째 오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네, 뭐 시원하게 틀렸습니다. 네, 제가 107달러를 고점으로 다시 100달러 초반까지 하락한다. 네, 그냥 시원하게 틀렸어요. 그냥 아예 폭등해 버려가지고 폭등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는 차트로 보시면 칼리 정관의 차트인데 보시면 이렇게 폭등했어요. 이게 지금 칼리 정관 이게 무슨 봉인가요? 이게 네, 이게 30분 봉이에요. 30분 봉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폭등하고 한 번 밀리고 다시 반등 나오는 현재 그런 상태인데 그냥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뭐 다른 말 안 하겠고요. 근데 다음에 또 밀린다. 그럼 110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110달러까지 밀린다는 의견 주셨고요. 칼리 전문가님 굉장히 또 잘 맞추셨는데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저는 116달러까지 이제 상승 여력 남아 있다라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터치했습니다. 지난 네.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맞췄었고요. 자, 여기서 지금 일단은 저는 고점을 그리면서 지금 낙폭을 보여줄 때 저는 100달러 초반대, 102달러대까지는 지금 다음 주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다시금 한 번 더 낙폭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전에 같은 경우는 제가 95까지 낙폭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100에 대한 라운드 피겨 지지에 대한 관점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100 초반에 대한 지지 관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0 초반대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구간대에서 다시금 반등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골드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네, 골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드도 사실 제가 이제 조정 가능성 1890까지 하락한다고 했는데 하락 안 했어요. 하락 안 했고 다시 이제 반등 나오긴 했는데 아주 많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1890대로 좀 하락할 필요가 있다. 골드가 지금 골드가 사실 너무 고점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네. 좀 한번 어느 정도 한번 조정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좀 반등 나오던 한이 있더라도 조정을 한번 줘야 되지 않나. 지금 조정 구간에 있지 않나. 왜냐하면 달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달러 같은 경우에 달러로 보자면 이게 훨씬 낫다. 약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리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도 정확하게 맞췄죠. 고점을 또 정확하게 그리고 네. 지난 방송을 한번 보세요. 지금 너튜브에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게 정말 거짓말이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이제 장면으로 이제 보시면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왜냐면 이제 제가 교육으로 드리는 거 이제 계속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1960까지 제가 반등을 생각했는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제 교육을 참여하셨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 때까지 예측을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일단 1960까지가 일단은 단기적인 고점으로 저도 보고 있고요. 다시금 추가 하락은 1920에서 1910까지는 추가 하락으로 지금 낙폭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1900선 지금 제가 말씀드린 1920선에서 요 정도 구간대에서 다시금 반등을 주면서 이번에 이제 재차 만약에 1960달러를 돌파를 하잖아요. 그럼 이전에 있었던 강한 상승 슈팅처럼 2000달러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값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도 예상 적중하길 바라면서요. 나스닥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시원하게 맞췄습니다. 제가 축하드립니다. 14,500까지 상승한다 했는데 14,700까지 갔어요. 아. 네, 14,700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아주 그냥 수익을 잘 냈다. 나스닥 같은 게. 여러분, 근데 나스닥은 제가 봤을 때는 골드나 오일 못 맞추는 건 나스닥은 다 만회가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나스닥이 제가 봤을 때는 주인공이었어요. 네. 다른 건 별로 주인공, 유가도 급등하긴 했지만 네. 나스닥이 훨씬 주인공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번 주에 연준이 형도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나스닥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추가적 상승은 어디까지 오느냐? 이제는 넥스트 레벨로 정확하게 저는 한 15,000원까지는 가야 된다. 15,000까지 반등이 추가적으로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 역시 나스닥 맞췄죠. 아, 네. 거의 나스닥 다 같은 맞추셨네요. 경우는 네. 제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한 지금 상승, 하락 추세 라인대를 이제 첫 돌파를 하고 지난주에 이제 언급을 드렸을 때 여기 라인대를 이탈했고 이제 대추세 라인대를 이탈해준 지점이니까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얘기를 드렸었고 저는 14,800대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 근데 700 중반, 초반대까지는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100%는 아니죠. 그래도 이제 거의 다 맞춘 자리값인데 저 역시도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일단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15,200대까지는 상승을 보여주고 이 이상까지는 좀 올라가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15,000 아니면 15,200 여기 구간대에서는 일단 낙폭을 보여주고 최대 맥시멈의 상승을 봤을 때는 15,200까지는 단기간의 급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로 FX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팩스는 제가 사실 준비 안 했고요. 네. 유로팩스 앞으로 빼기로 했어요. 어차피 달러에 정확히 반대이기 때문에 유로 빼려고 하고 있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구리 전략을 칼리 전문가님한테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떤가 싶네요. 네, 칼리 전문가님 구리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제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계속 맞췄었는데 지난 한 주는 움직임 자체가 상승 탄력을 가져가긴 했었지만 좀 어느 정도 횡보 자리 때문에 정확하게 값을 터치를 못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 지금 자리
자리가 횡보 자리를 가져간다는 거는 한 번 더 슈팅을 줬을 때 더 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가 4.7 포인트 정도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움직임이랑 자리값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약 5포인트까지 그래서 0.3포인트 추가 상승에 대한 관점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0.3포인트가 한계약 기준으로 가격대가 어마어마합니다. 6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관점이 이게 0.3포인트밖에 안 오르는 거 이거 예측해서 뭐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선물 기준으로는 가격대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방송이 예측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맞추는 게 당연하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님들께서 이렇게 잘 맞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저희 오늘 한밤 주자백 토요일 방송은요. 오늘도 투자 포인트들 쏙쏙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